너의 바디 나의 바디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건강한 바디로 팟캐스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신체 건강한 두 남녀가 함께합니다. 장도연과 양세찬의 오케이 바디 렛츠고. 안녕하세요, 장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남자 양세찬입니다. 네, 오늘 오케이바디에서 처음 함께하는 분이죠. 아니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이분이 모시기도 참 힘든 여기 분인데 오셨다고요? 네. 하하.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그맨이라고 네. 대본에 써있지만 네. 늘 이분은 모시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늘 어디서 이분은 튀어나오기를 바라던 개그계 개그맨이죠. 뿜뿜미 뿜뿜미. 개그계 말괄량이 네. 네. 뿜 개그맨 이진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지로입니다. 뿜뿜. 네, 정말 뿜뿜 이거 뭐예요? 제 새로 미는 건데요.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뿜뿜. 최초로. 네. 근데 정말 계속 나오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저희가 네. 섭외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두 분 팬이에요. 진짜요? 네. 왜요? 웃기잖아요. 저 톤이 이상한 톤을 잡고 나오셨네. 이상한 톤을 갖고 나오셨네. 역시 네. 빈손으로 안 오셨네요. 콩 갖고 나오셨네요. 아시죠? 그 오케이바디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쵸. 오케이 바디는 건강에 대한 네, 바디가 오케이 될 때까지. 맞아요. 네. 맞아요. 노바디가 아니라 오케이바디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유익한 정보를 정말 네. 많이 주는 지금 제대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 진호 씨는 좀 건강 좀 잘 챙기고 계시나요? 저는 챙겨야 막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네.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죠, 뭐. 가끔 그래서 오케이 바디를 들어요. 진짜요? 네. 어느 편이 가장 좋았나요? 저는 그때 전체적인 그걸 다 봤는데 고루고루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역시 이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칭찬까지 어떻게 보면 받았네요. 두루두루라고 했는데 얼마나 다서 고루고루라고. 고루고루 잘 봤습니다라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세찬 씨 그때 언제죠? 눈 안구편 그때도 안굽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유익하게 있었을 거야. 들었고 장도연 씨도 그때 네. 치아편 치아편. 네. 있었어요. 있었을 거야. 그것도 고맙습니다. 참 유익하게 들었었죠. 아주 요리 부위 잘 한 번에 빠져나가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주 뿜뿜이 넘칩니다.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 자가진단 이제 그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건강을 잡아. 보아요. 오늘은 건강을 잡기 전에 자동차 보험 진료 정보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어떠세요? 알아야죠. 두 분은 운전을 하십니까? 네네 하죠. 이번에 장도연 씨는 차를 사셨고 이번 연도에 사셨고 맞죠? 네 리스로요. 네, 이번 연도에 차를 사셨고 진호 저는 씨도 이제 운전을 꾸준히 하고 있죠. 예, 네, 저도 10년째 무사고로. 그렇죠. 저도 운전하다가 저는 차를 팔고 네. 지금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고. 좋네. 네. 근데 어떻게 이진호 씨는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가입돼 있어요? 당연히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아시죠? 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안 됐으면은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이거 질문하면서도 되게 이상한데 여기서 아니요라고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보험은 필수고요. 필수죠. 그리고 네. 이제 저는 뭐 자차까지 다. 네,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자동차 보험 진료 정보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실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이승자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오케바디 처음 나왔는데요. 오케바디의 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지식을 또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건강보험 진료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나요? 신기하네. 네, 201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으셨구나. 네. 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비도덕적 과잉 진료에 대해서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 환자는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진료비 부담이 전혀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일부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허위 진료, 과잉 진료가 발생이 하고 보험금 누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만 여긴 있죠. 네. 혹시 모를 청취자분들을 위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보험회사의 직원분들도 있고 네.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보험사에 따라서 진료비 기준이 달라서 일관성이 부족했고요. 그로 인해서 의료기관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수행한 후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해온 전문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게 됨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심사를 함과 동시에 또한 제3자 심사라고 하는 객관성과 공공성까지 확보가 가능했고요. 과잉 진료에 대해서 일관된 점검과 함께 약물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신속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들에게 이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인적 측면 이외에도 이 어떻게 크게 보면 또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로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도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각각의 보험사로 청구하던 것을 심평원으로 일괄 청구하게 되면서 편리하고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경찰 효과로 인한 과잉 청구, 부당 청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국가적으로는 보험 사기와 도덕적 해이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보험 질서의식 함량과 사회적 기회 비용이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료비를 심사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보험이 그런 것 같아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진료비 맞아. 청구가 안 되는지 그 보험마다 지정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범위가 따로 있나요? 네, 교통사고 환자가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비용인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에서는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다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정 범위보다는 제외 대상을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에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유, 이진호 씨 질문 굉장히 좋고 너무나도 훌륭해요. 선생님 답변도 아주 정말 너무 선생님, 좋습니다. 아나운서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로봇처럼 저희가 컴퓨터에 이렇게 탁탁탁탁 질문하면 그게 그러니까요. 답변이 탁 나오는 네.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정말 네. 답변 너무 좋으십니다. 네. 근데 그 제외 대상 그거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선생님. 어떤 것들 있죠? 예, 먼저 자동차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나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그렇지만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이나 기왕증, 이 기왕증이 이제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거든요. 이런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악화된 경우라면 네.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이 아닌 상급 병실 사용에 대해 따른 그 추가 비용하고요.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을 사용을 할 때 건강보험에서 정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 금액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전문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어떤 분들이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죠?
저 1차적으로는 심사 직원이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고요. 전문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심사센터 내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 간에 또 이견이 있거나 합의 방식의 결정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라는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 진료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진료 정보 조회 서비스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진우님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우리도 몰랐네. 정말 저희도 금시초문인데 저 친구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첫 회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교통사고 환자가 자신이 받은 진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좀 쉬워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의료기관의 방문 이력이나 이런 것 간단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공개 요청 절차를 거쳐야 했고 제공을 받는 기간도 한 10일 정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적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진료 정보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 진료 정보 조회 서비스는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예,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www.hira.or.kr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동차 보험 진료 알아보기라는 코너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진료 정보 조회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적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도 정책, 보험제도, 자동차 보험 심사 제도 순으로 클릭하셔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심사평가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접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좀 해결을 했네요.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명과 진료 개시일, 입원일수, 내원일수, 보험사명, 진료 형태, 총 진료비입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과 더불어 허위 부당 청구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즉시 조회 서비스 무지 편리하긴 한데요. 근데 살짝 저희가 좀 불안해지는 게 요즘 하도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거 혹시 타인이 진료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 열람은 불가능하고요. 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의 진료 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조회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후에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심사가 완료된 진료 내역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지 않은 진료 내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진료비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자동차 진료비 심사 내역과 즉시 조회 서비스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된 느낌입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동차 보험 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이승자 차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 진짜 효과가 있을까? 건강에 독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과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 보아요. 자,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요. 네. 잠실 본브리지 병원 상재영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캐릭터가 너무 독특하신 게 폰을. 핸드폰을 들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 뭐 거기에 정보가 다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쪽에 정보를 좀 정리를 하고 게 있어가지고. 진짜요? 아주 독특하십니다. 상재영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이셨어요. 진짜요? 예. 본브리지 병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 봤어요, 거기. 그 앞으로 지나가 보셨구나. 네. 지난주에도. 근데 어떻게 선생님을 아시죠? 그냥 상재영 원장님 뭐 어떻게 있어요? 거기 뭐 간판에 뭐가?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요? 아니요.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냥. 예, 좋게 받아주세요. 좋게 훈훈하게. 알겠습니다. 자, 겨울철 어르신들이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혈압이잖아요. 혈압 무섭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혈압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정상인가요? 아니면 좀 저는 정상입니다. 네. 수시로 체크를 해보는데. 두 분 어때요? 저도 괜찮아요. 진우 씨. 네, 저도 이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있어. 무료예요. 그래서 맞아요. 병원에도 저는 미국 무료예요. 수시로 본인의 수시로. 혈압 몇인지 아세요? 고혈압 몇에 그 저혈압 몇? 저는 수치는 모르는데 전 저혈압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고혈압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186인가? 아이고. 높은 거요? 그렇죠. 잠깐만 저는 70 아래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 낮은 거요? 낮은 거죠. 그 수축기 혈압이 70. 응, 네. 그러니까 저 이거 나갔을 때. 왼손 놓고 윙 뚜껑 하는 거. 그거. 저희가 사실 이게 정상 범위 수치를 잘 잘 모르는데 모르는데, 이게 예. 정상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서 정상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정상 혈압 얘기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0에 80 요 수치를 많이 맞아, 들어보셨을 120에 건데 80. 아 120이에요? 120에 80 미만 그거보다 낮아야 되고요. 내가 70몇이었나 봐 그럼. 맞아. 그렇게 그럼 180은 뭐예요? 120에 고혈압이죠. 완전 고혈압인 거야? 완전 고혈압이죠. 화가 많은 거죠, 그럼 저 친구. 아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싫어. 봐봐 지금도 워워워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세수하지 마세요. 세수하는 시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맞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하는데 무섭게. 이 고혈압은 이제 많은 합병증들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혈압은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아까 도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혈압이 와서 내가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면은 좀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상 혈압보다 좀 낮은 게 오히려 더 낫다. 몇이었어요, 도현 씨는? 80이 낮은 거잖아요, 그죠? 뭐 드세요? 너무 꼬물꼬물 하세요. 너무 공복이라 그래서 소리 날까봐. 70 몇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와, 그래서 그 저혈압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줘요 좀.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알아봐가지고 오키바디 쪽에 말씀.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정상 혈압이 120에 80 미만인데 고혈압 우리 진단하는 기준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140에 90이요? 아 이게 근데, 그거보다 아니, 근데 이상이 돼서 그런 건 아니구나. 180이 나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무튼 아니, 160이 위에였던 것 같아. 170. 높은 분들은 200도 나와요. 200 넘게 나오고. 진짜요? 네. 좀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장난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게 혈압이랑 그 화랑 좀 연관이 돼 있나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내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래도 네네. 혈압은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래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혈압은 일정한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하는구나. 하는 건데 그쵸. 그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120, 82 정상 혈압은 언제냐? 내 몸이 가장 편하게 있을 때. 릴렉스한 상태가 120에 80. 그러니까 누구나 뭐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화를 내면 그럼 혈압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흔히 보는 드라마 장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제가 장도연 아버지면 아빠 나 오늘 마음에 드는 만드는 이제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 아버님 딸 가지러 왔습니다. 결국 왔구나 니가. 장도연도 여보 안돼 뭐 이런 거. 이 팀보자다. 여보 왜 이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위에다 물수건 막 얹고 막 이러고. 네. 그게 이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흥분하거나 안 그러면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도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네. 겨울철에 추운데 외출하시다가 갑자기 뭐 쓰러지시거나 이런 노인분들도 많은 게 근데 그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정상적인 분들은 그래도 올라가도 적정 범위 내에서 그런데 고혈압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80, 20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위험할 수 있는 지금 나 거죠. 혈압 올라온 것 같았어.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수시로 잘 체크를 하시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80까지 나오셨다면 대본에 갑작스러운 인물이 세호라는 인물이 여기 써 있는데요. 조세호 씨가 네. 조세호 씨가 또 궁금한 걸 하나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조세호 씨 톤으로 해주세요. 조세호 씨 그 질문을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네. 아 전화 연결한 게 아니고요. 아니요 목소리가 비슷해요. 고혈압 환자가 오빠 오빠.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어. 네. 아, 진짜? 이거 사실인가요?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치매랑 고혈압이랑 뭐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고혈압이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합병증이 많다, 합병증이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합병증으로 뇌졸중 이런 게 오다 보면은 이 치매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치매가 있고, 이런 혈관성 치매는 이 뇌졸중 같은 걸로 혈관이 딱 손상이 오면서 이 뇌 자체가 순간적으로 탁 손상이 와서 갑자기 증상이 확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치매처럼 뭐 기억력이나 인지 장애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우리 예전에 중풍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네.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고혈압 우습게 보면 안 될 질환임을 저희가 확실해졌습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 또 한번 느끼면서 겨울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건강 꿀팁. 우리가 흔히 뇌혈관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이다, 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듣기에는 좀 생소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냥 한 끗 차이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많이 아세요? 이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뇌는 머리에서 생기는 질환이고 그치, 심혈관은 심혈관 질환은. 심장 쪽의 그쵸. 질환 아닐까요? 대강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맞네요. 정확히 알고 있었네. 허무하네요. 허무하네. 나도 뭔가 다르게 숫자는데. 여러분 역시 틀렸습니다. 뻔한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말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요. 네. 말 그대로의 뇌혈관 질환, 뇌에 있는 혈관에 이제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요게 혈관이 갑자기 막혔다. 네. 그러면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졌다. 그럼 뇌출혈. 이걸 같이 묶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뇌졸중. 그렇게 얘기하고요. 심혈관 질환은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심장을 둘러싸는 이제 혈관들이 뭐 좁아지는 게 협심증. 왜 갑자기 콱 막힌다? 네. 그러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가 더 위험할까요? 뇌출혈이 제일 위험한 거죠. 굳이 꼽자면. 굳이 꼽자면 네. 글쎄요, 둘 다 능급적으로 다 사망할 수 있는 거라서 아. 어느 게 더 위험하다 그럼 둘 그렇게 다 따지기는 조금 그러네요. 둘 다 완전 무서운 병이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럼 이렇게 왔을 때 뭔가 좀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뭔가 몸이 보내는. 그렇죠. 뭐 반응들. 소위 말하는 이제 전조 증상 같은 게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이제 중풍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팔이나 다리, 손 이런 데 이제 힘이 좀 빠진다. 특히 뭐 한쪽이 더 빠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와 그게 더불어서 저리는 느낌은 아니고 힘이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저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힘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양쪽을 딱 했을 때 이쪽이 좀 더 아, 떨어지네 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감각 자체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정말 머리가 심하게 깨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얼굴도 재밌게 뭐 감각이 좀 다르다든지 웃어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입 모양이 좀 다르다든지 아, 진짜요? 한쪽이? 예, 한쪽이 뭐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지럽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슴의 통증, 뭔가 네.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고 뭐 현기증이 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식은땀이 나거나 그런 게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쎄한 기분이 든다. 뭐 그때는 그렇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몸에 조금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실 범브리지 병원 상지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준호 씨 오늘 첫 출연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병원에서 많이. 네, 뭐 하시는 여보세요? 이거 뭐, 이선 씨가 아가처럼 웃고 있네요. 네, 하시죠. 아, 즐거웠어요. 너무 아, 유익한 너무 시간이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진호 씨가 우리 사실 오키바디를 위해서 많이 좀 네. 공부를 하고 온 것도 너무 대단해요. 왜냐면 두 분 팬이에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네, 들어주셨네요. 독특한 톤을 잡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회차에도 또 그럼요, 만나야죠. 만나야죠. 제발 맞아요.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도연 쌤의 오키바디 채널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장도연 쌤의 오키바디 어디 함께 한다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너의 바디 나의 바디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건강한 바디를 위한 팟캐스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신체 건강한 두 남녀가 함께합니다. 장도연과 양세찬의 오키바디 Let's 렛츠고. 안녕하세요. 키 큰 여자 장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있는 남자 양세찬입니다. 네. 아유, 어우, 장도연 잘 씨.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니 네. 도연 씨는 네. 진짜 보면 볼수록 키가 점점 자라시는 것 같아요. 양세찬 씨도 보면 볼수록 입이 좀 도연 씨도 턱이 계속 삐뚤어지는 것 같고 예, 정말 예, 예. 우리 많이- 진짜 매주 보는데도 진짜 미치겠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분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분 정말 아주 뿜뿜 진호 씨라고 말괄량해. 네, 아주 그죠.
아주 혼자 지멋대로 다 하는 친구입니다. 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처음 같이 했는데 정말 처음 같지 않게 네. 식구같이 잘 해주셨던 우리 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뿜뿜 하. 그건 뭐예요? 제가 요즘 미는 건데요. 아, 미는 거구나. 지난주에 이어 또 나왔어요. 어땠어요? 한 주 했는데. 정말 지난주 네. 너무 즐거워갖고 계속 어제까지 웃으면서 있었어요. 지난주 그 재밌네요. 즐거움이 아직도 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호 씨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네, 입에 맞으신다니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또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매주 계속 부르고 싶은데 이제 또 끝날 때가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사실 아쉽다. 아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진호 씨를. 전 네.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아니 걱정하지. 또 다음 또 우리가 회차 또 만날 수 있으면은 무조건 불러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이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자가 진단 이제 그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건강을 잡아. 보아요.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병명인데요. 차근히 한번 알아가 보시죠. 함께해 주실 선생님, 지난 회차 이어 잠실 본부리지 병원 상재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끝까지 핸드폰을 들고 계셔서. 네, 약간 태도가 잠깐만요. 아이템 좀 먹고. 제가 게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본을 여기서 띄우고 하는 거라. 최첨단, 혼자서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시는구나. 역시. 여기 대본이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다른 대본이 또 갖고 앞서 계시는구나. 나가시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또 이게 대본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먼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하면은 사실 좀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요 이름 자체에서 약간 힌트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만성, 그러니까 급성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진행된다. 네. 폐쇄성, 뭔가 깝깝하죠. 네, 뭔가 답답한 막힌 거. 듯한 느낌이 들고 폐질환, 폐에 그리고 뭐가 문제가 폐에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이게 줄여서 이제 COPD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어, 다시요? 프로- 원몰 타임? 아니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COPD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원인은 흔히 뭐냐면 얘기한다고 그거요? COPD를. 네, 저희 사회는 어디서 그걸 흔히 얘기하시죠? 인터넷 안 보시나 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제 나쁜 입자라든지 유해한 물질들이 이제 폐에 들어오면은 이게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숨이 들어가는 기도라든지 네. 폐 세포에 이게 손상을 주거든요. 그럼 결국 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점차 이제 호흡할 때 네. 호흡 기류가 제한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숨 쉴 때 호흡이 이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호흡 곤란이 진행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수는 2013년 22만 2,130명에서 2017년 19만 3,86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저희 흡연자들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또한 흡연자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90% 이상이 네.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담배랑 가장 이제 관련이 깊은데요. 자,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쁜 유해 물질이 들어와서 폐를 손상시키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 담배고, 그 다음은 이제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유해 가스에 노출되는 거, 그리고 어떤 요즘은 이제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실내외 대기오염.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세대 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고 막 네. 그랬어요. 연기, 그 연기. 거기서 그 연기 맡으면서 막 요리도 하시고 음식도 하시고 그거 하시면서 진짜 안 좋은 거구나. 그것 때문에 한 노년에 이제 폐가 손상되신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아궁이 띄던 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동치미 국물 먹었던 게 진짜 실제로 답답하면 네. 그러면은 그렇죠. 동치미 국물이 좀 해독 작용도 있고. 예. 그 무에 그게 있는 건가? 그렇죠. 예, 그런 관련해서 제가 시식공감이란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시식공간이요? 그거에 대한 또 방송을 예, 하고 계시는군요. 음식 관련 또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꼭 좀 갑자기-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갑자기 홍보를 하시고 빈틈을 좀 많이 노리시네. 되게 늦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약자로 아까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COPD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COPD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일단은 만성적으로 기침 가래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아니더라도 기침 가래가 좀 계속 만성적으로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가 좀 좁아져요. 그러니까 숨쉬는 길이 좁아지니까 되게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저 다 해당돼요 지금. 진짜로? 네. 지금도 목이 좀 쉬셨네요. 저는 그 가래가 좀 평소에 많이 끼는 편이고, 그리고 호흡할 때 좀 거칠어요.
예전보다. 그 예전보다 살이 좀 찌쳐서 호흡이 거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다 포함된 건데 예. 요즘에 숨을 막 5초에 한 번씩 쉬고 그러더라고. 무호흡일 때도 있어요, 잘 때. 진짜로? 네. 이거 위험한데. 오. 그것도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그렇죠. 건가요? 해당되시죠. 그래서 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담배를 피는 흡연자인데 내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기침이 있고 가래가 있고 막 숨이 차고 그리고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주로 어떨 때냐면 이제 숨을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 맞죠. 어때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이쉬는 거는 괜찮은데 내쉴 때 그 다 시원하게 안 나가 그게. 아, 그렇죠. 진짜? 네, 저러면은 COPD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꼭 담배를 안 펴도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오염 물질에 의해서 이제 폐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해당된다. 그러시면은 병원 근데, 가서 검사를 근데 받아보시고요. 약간 네. 섹섹거린다 이런 건 천식이랑 좀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천식이라서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천식과 많이 혼동되기도 하고 또 COPD인데 천식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뭐 진료 타임을 좀 놓치기도 하고 관리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 선생님 그러면 천식과 다른 증상이나 뭐 구별법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증상적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천식과 이 COPD는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그 차이거든요. 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천식은 증상이 확 나타났다가도 치료를 하면 다시 딱 좋아져요. 네. 가역적으로. 근데 COPD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만성적으로 망가진 거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드라마틱하게 원래대로 이렇게 좋아지진 않고요. 네. 그리고 나이 자체도 이 COPD 이런 것들은 이제 40세 이후에 네. 흡연자들에게 오염 물질에 노출된 흡연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 천식은 좀 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알러지와 연관된 경우가 많죠.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도 조금 달라요. 뭐 일반인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천식은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그런 약을 많이 쓰고요. COPD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 이런 것들 더 많이 쓰죠. 예. 그럼 나이와 그게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40대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40대 이후에 이제 천식을과 이게 기준하는 이제 나누는 그 기준이 이제 나이로 좀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보통 COPD가 40대 이후에 예, 특히 흡연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와,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그 증상들 있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네. 뭐 기침을 자주 하는가, 그리고 가래가 좀 자주 있는가, 그리고 내 또래보다 숨이 좀 더 차는가. 그러니까 동창들 모여가지고 등산 갔는데 나만 혼자 뒤쳐져 있고 숨차고 이런 걸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고 내 나이가 40세 이상인가 그리고 담배를 피는가 뭐 여기 한 3개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 한번 상담을? 예, 진호 씨 몇 가보시죠. 개 해당해요? 저는 지금 40대 빼고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예, 진호 씨는 지금 4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따가 상담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방법 뭘 것 같아요? 일단 담배를 끊어야겠죠. 네, 일단 당연하죠. 네, 담배 끊어야 금연을 되고, 해야 되고 그다음 네.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운동을 그렇죠. 좀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렇죠. 술 네. 끊고, 예. 좋은 거 먹어 잠 많이 다니고. 자야 되고. 됐네요. 방송 끝내도 되겠다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도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폐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담배를 피게 되면 아까 그런 이제 염증 반응이라든지 폐 손상을 계속 가속화시켜 가지고 급격히 더 폐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금연을 해야 되는 거고 금연을 하면은 폐 기능이 좀 정상화되면서 그런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이제 늦춰줄 수 있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금연합시다. 저 금연하겠습니다. 네. 금연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금연은 정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고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금연 꼭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금연을 다짐하면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 진짜 효과가 있을까? 건강에 독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과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보아요. 네, 앞서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금연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금연법으로 대체식품을 먹는 거죠. 뭐 금연 껌 많이 드시고, 금연 사탕 많이 드시고. 그렇죠. 금연껌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분들 있어요. 뭐예요? 담배를 그러니까 연초를 끊기 위해 전자담배로 갖다가 끊으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사실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이고 사실 땡 뭐 이런 거. 네 담배는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네. 뭐가 타르가 적다, 뭐 니코틴이 적다, 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치. 담배 자체가 안 좋은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저는 사실 정말 도현 씨랑 세찬 씨에게 굉장히 고마워요. 왜요? 그렇죠. 두 분이서 지금 현재 금연 캠페인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 지금 그 홍보대사예요. 네, 홍보대사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날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세찬 씨랑 도현 씨가 저를 불러서
대기실에 이게 다과를 좀 깔아놓고 네. 제 손을 잡고 금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 있었죠. 예 그때 맞아, 그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쵸 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다과를 깔아놓는 모습에 저는 정말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과 중에서 진호 씨가 좋아하는 또 치토땡 또 네. 과자도 맞아요. 해놓고 그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2봉 먹었죠 제가. 네. 근데 그거를 막 담배처럼 이렇게 잡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치토땡을 네, 가루를 막 담배처럼 털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좋은 아팠는데. 동료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에게 금연을 그럼요. 권하고. 저희가 그런 홍보대사인데. 아, 네. 그럼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금연하겠다고 금연껌을 씹잖아요. 근데 네. 그게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 좋다기보다는 일단 네. 잘 알고 잘 써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금연껌이라든지 혹은 또 패치 그리고 뭐 빨아먹는 뭐 트로키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트로키제. 요게 이제 원리 자체는 뭐냐면은 니코틴을 이제 우리가 담배를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니코틴 중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니코틴이 계속 땡기니까 네. 그걸 담배가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흡연량을 좀 줄여보겠다 그건데요. 네.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금연껌이죠. 네. 니코틴 껌인데 요거는 이제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만약 내가 하루에 한 갑 이하로 핀다. 그럼 이제 2mg짜리 용량이 있어요. 네. 요거 하나를 이제 씹으시면 되고 내가 하루 한 갑 이상 핀다. 그러면은 이제 4mg짜리 그 용량으로 하나를 이제 씹는데 하루에 15개 이상 쓰지 말고 네. 그 이하로 이렇게 씹으시고요. 근데 그 방송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 신현준 씨가 방송에 나와서 네. 담배까지 금연껌을 해가지고 시작했던데 네네네네. 금연껌을 못 끊겠더래요. 그래서 아. 도대체 금연껌은 뭘로 끊어야 되냐라고 막 소리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금연껌이 한 25,000원 하거든요. 엄청 비싼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걸 어떻게 끊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네. 뭐 그거 끊는 방법이 있나요? 금연껌을? 그 제가 이제 금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네. 그 이제 어쨌든 니코틴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뭐 사탕도 있고 패치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아. 약? 먹는 약이 이제 그 바레니클린이라는 그 약 성분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니코틴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 어떤 니코틴 수용체의 자극을 딱 줘서 니코틴 그 담배가 땡기는 것도 줄여주고 금단 현상도 없게 해주고 아.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썼던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얼마 정도예요? 얼마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오른 담배값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약인데 그거는 네. 보험 그게 적용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약인데도. 그랬었는데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금연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네. 거의 무료로 이렇게 처방이 되게 됐어요. 아, 그 약이? 네, 네. 이거 약은 부작용이 따로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작용이 이제 나타난 게 있는데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니코틴 껌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사실 니코틴이 들어 있으니까 임산부라든지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 최근에 뭐 심근경색을 앓았다든지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피하셔야 되는데 네. 요 약 자체는 이제 그런 건 없고 단지 이제 부작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제가 실제로 처방해 보면은 속이 좀 울렁거린다. 아. 속이 좀 별로 안 좋다. 잠이 좀 잘 안 온다. 네네네. 그리고 좀 재밌는 건데 실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꿈이 이상하다. 아. 그 뭐 이상한 되게- 꿈을 꾸 안 어, 보이는 게 보이고 막 그러는 어. 거지. 그러니까 뭐 부작용인 얘기를 거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뭐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특이하다. 네,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아.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진호 씨가 지금 담배를 몇 년 피셨죠? 저는 이제 한 5년에서 5년 폈다고요? 아니 10년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10년이면 15년에서 20년 안에도 그럼 미성년자 때 핀 거잖아요. 아 그러네. 아니, 네, 저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핀 13년 건데. 정도. 예. 근데 어때- 사실 제가 네. 그 신기한 광경을 본 게 저희 아버지가 한 30년 피셨는데 네. 끊으셨어요. 지금 아예 안 오. 피세요. 근데 세상에 훌륭하셔라. 처음에 그 담배를 끊고 나서 네. 살이 엄청 찌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담배가 버릇이잖아요. 자꾸 손에 뭐가 짚고 싶고 맞아요. 입에 맞아요. 뭔가를 이렇게 물고 충족시키고 싶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하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그 간식 같은 걸 이제 많이 섭취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몸에서 뭔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게 맞나요? 그렇겠죠. 뭐 진호 씨는 이제 금연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해보시죠? 어때요? 저는 사실 그때 세찬 씨랑 도현 씨랑 그 얘기를 나눈 뒤에 네. 심각하게 좀 고민 중이고 아직도. 그리고 많이 줄였어요 그날이. 아, 정말로? 다행이네. 네. 잘했네. 우리. 도현 씨는 어떻게 줄여?
저는 아예 입에도 안 댔습니다. 잘했어요. 꼴초가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외국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그렇게 사세요? 아, 면세점에서 허언증이에요. 네. 면세가로 그거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 공항에서. 허언증입니다. 한 보루씩 네. 선물용이니까. 근데 요 약이 효과가 참 재밌는 게 이게 저희 위 선배분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되게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셨어요. 하루에 한 2갑, 3갑씩 막 피시던 분인데 네.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냥 피다 죽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신데 네. 이 선배가 이 약을 이제 아버지 그럼 담배 안 끊을 거면 이거 영양제니까 이거 그냥 하나씩 드셔보시라고? 드세요 이렇게 드렸는데 이걸 뭐라 그러지? 그 치즈? 플라시보? 아니야, 그거는 플러시보. 됐다.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둘이 약간 무덤 파는 것 같다. 치즈 뭔데? 아니 그거 있잖아. 이거를 우울증 약이라고 주면서 이렇게 비타민 약인데 그렇게 줘서 치료가 되는 그 명칭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겁니다, 플라시보 맞는 여러분들.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거는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약이고 네. 금연약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약을 영양제인 줄 알고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하루에 2갑, 3갑 피시던 분이 하루에 1갑 채 안 피는 걸로 줄었대요. 아버님이. 효과가 확실히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게 저기 사자성어로 관포지교라고. 관포지교요? 네. 맞아요? 되게 돈독한 우정을 담은 그 사자성어죠. 관포지교? 네. 네, 관포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정확히 알아보시고 네. 처방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건강 꿀팁. 오늘 금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주변에 금연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은 있어도 턴원이요? 선언. 예. 금연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 네. 뭐 어떻게 싸우자는 거야? 아니 그냥 아니에요. 선언하신 분들. 네, 선언하신 분들이 있어도 나 정말 이제 끊었다 딱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극히 드문 것 드물어요. 같거든요. 네. 근데 진호 씨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저는 과정이고 저는 그 실제로 양세찬 씨는 5년을 끊었죠. 참고 있죠. 대단하다. 사실 그 참고 참 이제 저는 근데 네. 그게 사실 끊었다고 표현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참는다고 한다면서요. 계속 평생 참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참는 거는 그 한계 지금 도달한 것 같아요.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일도 안 나요. 너무 다행이다. 원래 그 담배가 가장 땡길 때가 언제냐면은 되게 그 담배 피우는 아실 거예요. 정말 그 경치 좋은 공기 좋은 거기서 그렇죠. 한 대 피고 싶고 하고 아니,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담배 하나 피고 싶어 하고 눈 오는 날 정말 그 이쁜 그 저녁에 가로등 밑에서 자기 연기 정말 많이 나갔을 때 그거 한번 꿈꾸고 여러 개가 있어요. 담배는 이유가 없어. 사실 1월이면 새해가 돼서 피우고 싶고 맞아. 2월이면 이번 달이 짧아서 피우고 싶고 3월이면 이제 새싹이 나서 피우고 싶고 다 이유가 4월이면 있어. 내 생일이 껴서 피우고 싶고 그치.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 피우고 싶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도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는 대단하네. 거예요. 대단해. 양세찬 씨 진짜 대단해. 세영 형도 다 그리고 양세형 끊었고. 씨도 실제로도 세영 형도 끊었고. 양세찬 씨랑 맞아요. 다 세호 형도 끊었고 네, 창희 형도 씨도 끊었고 다 네. 끊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뽑았네. 네. 근데 이제 싫어하더라고. 제가 좀 담배를 피던 사람이랑 다시 똑같이 만나도 제가 이제 흡연을 하면 그분들이 싫어해요. 끊었던 분들이. 그치. 제가 이거 네.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만약에 치료를 했어요. 네네. 담배를 끊었어. 근데 다시 와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땐 담배를 안 피는데 여러 사람 모여서 딴 사람들 담배 피니까 못 참겠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 다 데리고 와요. 니들도 다 끊어라.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피면은 맞아. 이게 또 다 피고 싶잖아요. 맞아. 네. 요즘 또 전자담배도 또 근데 요즘엔 정말 전자담배도 안 전자담배도 진짜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요즘 그 가열담배, 전자담배라고 불리는 걸 많이 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사실 이걸 금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애매한데. 그건 사실은 아니죠, 그게. 그렇죠. 이게 네.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담배 대체제로 뭐 액상으로 된 이제 전자담배, 뭐 혹은 이제 가열담배, 찐담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건 괜찮아, 뭐 니코틴도 없어, 뭐 나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 연구에서는 유해 물질들이 다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니코틴도 함유가 된 걸로 확인됐고, 그리고 최근 이제 식약처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찐담배 있죠, 가열담배 네. 그게 탈의 함량이 더 높고 발암 물질도 검출되기 때문에 이거 아이고야. 역시 나쁘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재밌게도 이제 필립 모리스라든지 이런 담배 회사 이런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아니다. 이게 유해 물질이 적고 우리들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훨씬 더 낫다. 식약처에서 측정한 방법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국 WHO에서 이제 딱 정의하기로는 뭐 액상이든 뭐 찐담배든 연초든 어떠한 형태 담배든 건강에는 유해하다. 그러니까 뭐든 어떤 담배든 근데 진짜 끊어야죠. 흡연자들이
굉장히 유치한 게 너는 연초피고 나는 이 찐담배 피니까 다르다. 우린 다르다. 내가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맞아. 얘기를 해요. 유치하게. 피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금연 성공을 위한 팁, 뭐 혼자보다는 함께 이게 금연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선생님 좀 설명 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떤 목표든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내가 네.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딱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같이 조력자들이 있으면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금연도 나 혼자 하면은 한 성공률이 10% 미만이라고 하는데 여럿이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면은 뭐 그 배 이상 10배 이상 더 올라간다고 하고요. 네. 또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혼자 다이어트 한다 이것보다도 주변에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면은 더 어쨌든 의지력이라든지 주변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더 많아지니까 금연 작정하셨을 때는 최대한 소문도 많이 내시고 같이 할 동지들도 많이 찾으시고 정말 맞는 말인 게 장도연 씨랑 양세찬 씨가 SNS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네. 서로 지목하면서 챌린지처럼 좀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걸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조금 부끄럽고 아 나도 좀 동참을 진짜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캠페인을 계속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두 저는 분이서. 황재성 씨를 지목했는데 아, 재성 씨는 정말요? 아직도 그걸 다들 피시더라고요. 아, 재성 씨 좀 네. 실망스럽지만 뭐 또 근데 네.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두 분 때문에 너무 즐겁게 또 유익한 또 네.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도연 쌤의 오키바디 채널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장도연 쌤의 오키바디 어디 함께 한다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사실 정말 도연 씨랑 세찬 씨에게 굉장히 고마워요. 왜요? 그렇죠. 두 분이서 지금 현재 금연 캠페인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저희 지금 그 홍보대사예요. 네, 홍보대사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날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세찬 씨랑 도현 씨가 저를 불러서 대기실에 이게 다과를 좀 깔아놓고 네. 제 손을 잡고 금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 있었죠. 예, 그때 어제 그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쵸. 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다과를 깔아놓는 모습에 저는 정말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과 중에서 진호 씨가 좋아하는 또 치토땡 또 네. 네, 과자도 맞아요. 해놓고 그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두 봉 먹었죠, 제가. 네. 근데 그거를 막 담배처럼 이렇게 잡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치토땡을 네, 가루를 네. 막 담배처럼 털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이 좋은 아팠는데. 동료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에게 금연을 그럼요. 저희가 권하고. 그런 홍보대사인데. 아, 네. 그럼요. 네.